예, 안녕하십니까. 2탄으로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매도를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좀 길지만은 심도 깊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멤버십 우선으로 좀 제가 리뷰를 드릴 거고 추후에 이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2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의 공매도 현황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1,000원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700억이고요. 600억 엄청 많습니다. 공매도 엄청 때리고 있어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뭐냐면은 타겟, 타겟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타겟이냐? 저는 1번 좀 보면은 일단은 공매도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보통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여기 안에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공매도가. 그래서 여기 안에서 놀 거고요. 그리고 타겟은 첫 번째는 주된 종목이 있습니다. 주된 공매도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식을 해보면은 항상 공매도 많은 종목이 있어요. 움켜쥐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1번적인 타겟이에요. 그 타겟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맨날 공매도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예전 같으면 뭐 삼성전기나 뭐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게 특징을 좀 우리가 보면은 2번은 대형주가 많습니다. 대형주. 대형주라고 하면 뭐 시가총액이 1조에서 10조 정도. 여기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타겟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신용이 높은 거. 네 번째, 그 다음에 단기 급등. 다섯 번째, 고평가. 여섯 번째, 저평가. 이 무슨 말이냐면, 저평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속 공매도를 때려요. 계속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공매도를 이기려면요. 이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매수를 했어요. 종목을. 그러면은 이게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럼 1억 날리는 거죠. 1억 날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신용을 샀어요. 신용으로 내가 1억 해서 2억을 샀어요. 날려요. 그럼 얼마 날리는 거죠? 2억 날리는 겁니다. 근데 1억을 공매쳤어요. 근데 1억이 이게 5억이 됐어요. 6억이 됐어요. 7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배가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9억 날리는 거예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 반등이 나오면은 이 반등이 나왔을 때의 쇼스퀴즈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개정돼서 바뀐 거는 3개월마다 개정되게 돼 있어요. 최대 12개월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3개월하고 이게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 3개월에 연장해야 되잖아요. 연장해야 되고 연장해야 되고 연장해야 됩니다. 1년을 못 버티면 뭐예요? 이거 상환해야 돼요. 상환하고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럼 상환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쇼스 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이 개인도 이제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 쇼스 퀴즈는 상당히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그걸 좀 제가 이제 이후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기관이 있고요. 기관, 개인이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한 명일까요? 뭐 1, 2, 3, 4, 뭐 5개 기관이 있을 수 있죠. 개인 엄청 많죠. 다 공매를 쳤어요. 개인과 기관이. 근데 주가가 반등했네요. 갑자기 외국인이 여기 이거 공매도 청산시키려고 대량 매수 들어와요. 그럼 어때요? 개인이 아이고 하면 다 팔죠. 쇼스퀴즈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더 급등하죠. 그러면 또 기관이 또 팝니다. 눈치 싸움하면서. 이런 상황이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그러냐? 일단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시중 많은 거 이제부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급등된 거 그리고 고평가된 거 이거는 물음표예요. 저평가된 거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차트 보고서는 뭐 PBR 따져가지고 지금은 그 시대가 PBR 따져가면서 뭐 멀티플 따져가면서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못 이겨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주된 공매도 종목 타겟되는 것도 하지 않되 우리가 이제 들고 가야 될 종목들 또는 숏 스퀴즈를 내가 수혜를 받으려면은 어떤 식으로 제가 해야 되는 생각이 드냐면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 같이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특히 이제 미국이죠. 미국 산업 흐름 이 세 개가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기마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그 숏스퀴즈가 나오거나 아니 공시가 떠서 계약 공시가 나오면 숏커버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공매도 기준에서는 오너 리스크. 여기도 이제 7번은 오너 리스크입니다. 이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 보시면은 제가 공매도 쳤어요. 갑자기 그 다음 날 자사주 매입한대요. 내 돈도 갑자기 100억을 사요. 그러면 공매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너가 대빵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매도를 상환할 수밖에 없고 주가를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벌벌 떠는 것이 오너 리스크예요. 그래서 그 최대 주주의 마인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좋은 대표이사 그 오너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실적입니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줘서 쇼커버링이 들어와야 되는 거 게 있고요. 또 정부 정책은 뭐냐면은 갑자기 정부에서 이걸 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세제 혜택을 주고 뭐 클라우드 조성하고 이런 게 나오면서 그 산업에는 혜택이 나오는 거죠. 그게 있고요. 네 번째는 갑자기 미국에서 연계가 돼서 나 오늘 공매도 쳤는데 미국장에서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게 급등을 했어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과 연계성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이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게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공매도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공매도를 치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공매도 엄청 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재개가 안 됐지만 근데 공매도를 치는 건 좋은데 공매도를 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용을 했는데 신용으로 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어떻습니까?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공매도를 쳤는데 불안불안해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뭐가 돼요?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진짜로 엄청 많이 때렸는데 불구하고 대차를 꽉 쌓아가지고 공매도 때려 부었는데 주가가 안 빠져요.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이나 기관도 뭐 담합을 할 수 있겠죠. 어쨌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야 A 죽이자 갔어요. A가 죽이는데 안 떨어져요. 그럼 뭐예요? 조금 떨어졌을 때 누구예요? 나 몰라 나 상환하는 거죠. 각자 도생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저점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매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공매도를 때렸을 때 주가가 안 빠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을 때 안 빠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공매도는 지금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여러 가지 반복이 돼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은 수급입니다. 수급. 한쪽의 수급이 반대로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자 기관이에요. 기관이 공매도를 때렸어요. 근데 매일매일 뭐가 들어와요? 외인이 이 기관 던진 거 받아먹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공매치 입장에서는 엄청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한 뉴스 나오고 뭐 하면서 이거를 그냥 쫙 올라가거든요. 이거 엄청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되고 공매도를 쳤는데
수급이 기관 매도 외인 매도예요. 이러면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매도인데 외인 사고 있어요. 족족 받아 먹어요. 이러면은 이제 숏 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고, 또 하나는 뭐예요? 품매.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것도 공매도를 함부로 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어떤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 뉴스가 나오면은 예전에는 쭉 올라갔다가 빠지죠. 쭉 올라갔다 빠져요. 쭉 올라갔다. 근데 공매도가 재개 때는 어떻게 되냐면 쭉 올라갈까요? 뭐예요? 쇼커버링 해야죠. 쭉. 뭐야? 급등하네? 개인이 또 쭉. 너무 올라갔네. 지금이라 팔아야겠다. 쇼키즈 쭉. 이러면서 이제 그 단계별 이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있던 그 제가 나열했던 그런 것들을 종목으로 선별해가지고 방금 같은 이런 그 매매 동향의 다른 모습을 보인다 했을 때는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해 가면은 쇼커버닝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들이 오히려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보듯이 공매도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서로 반대인 것들 잘 우리가 찾아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